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투자자 입장에서 빠르고 정확한 시황을 전달드릴 최경진의 퀵시황입니다. 한국은 해외 시장에 견고했던 흐름을 이어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떠셨나요? 네. 오늘은 간단하게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네, 오늘도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요일 미국과 유럽의 반등은 굉장히 좋았는데요. 오늘 오전은 나스닥 선물의 하락으로 시장이 좋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제재로 인해 받을 경제 충격이 클지 궁금하네요. 네, 일단 지난주 금요일 날 유럽하고 미국이 급등이 있었는데 그거는 여러 가지 요인으로 올랐다라고 볼 수 있고, 주말에 나왔던 뉴스 때문에 아침에 우리나라 시장 개장하기 전에 나스닥 선물이 2% 넘게 빠졌고, 장중에는 거의 3% 가까이 폭락하다가 지금 2%를 이렇게 살짝 넘어서 줄이고 있는 그런 정도인데, 주말에 나왔던 뉴스가 중요하겠죠. 그것 때문에 지금 이제 빠진 건데, 일단 지금 유로화가 급락하고 있거든요. 유로화가 급락하는 게 주말에 있었던 스위프트 제재, 그거 때문이지 않을까. 우리나라도 이제 거기에서 해당이 되는데, 수출하는 것도 물론 대금을 못 받을 수 있는, 대금이 지급이 이제 지연되는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지금 당장 우리나라 시장에 그런 문제보다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거는 유럽 은행들의 매도세죠, 매도세. 네. 지금 이제 유럽 은행들 같은 경우도 러시아 은행과의 이런 거래가 있거든요. 에너지를 가스를 사고 결제를 해야 되고 이런 거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돈이 돌고 돌아야 되는데 그쪽에서 일단 막히는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유럽 은행들이 각국에 투자해 놓은 자산을 일부 매각해 가지고 현금을 조성을 할 가능성이 있겠죠. 네. 그것 때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거고, 다만 제재 때문에 간접적으로 우리가 수출을 못해서 받는 그런 규모,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 유럽보다 러시아의 경제 규모가 전 세계의 한 1.7% 정도? 물론 우리나라에 교역하는 부분이 좀 많은 부분도 있고 하긴 한데, 그런 쪽에서 지금 현재 우려하는 거는 에너지 가격의 급등, 아니면 네온가스가 200% 뛰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데 대한 좀 우려 사항이 좀 있는 거죠. 그거 외에는 딱히, 시장에 지금 현재 당장 충격을 줄 만한 그런 거는 아직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제재를 가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단합을 잘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이탈하는 나라가 생기게 되면 이게 제재 효과도 떨어지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 환율이나 이런 거에서 크게 좀 잘못된 방향으로 그런 게 나타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까지는 원래 유럽이 이렇게 단결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제재안을 속전속결해서 이렇게 처리하는 그런 집단이 아니에요. 항상 보면 자국의 이익 때문에 이렇게 반발하거나 빠지는 나라들이 생겨가지고 결정을 못 내리는 그런 단체 중에 하나인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네. 그게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보기에 가장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생각되는 거고, 단결해가지고 맞서야 지금 빨리 끝낼 수 있다. 예. 근데 지금 러시아에서도 오늘 나온 뉴스가 벨라루스가 참전을 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 주말에는 체첸 민병대가 이미 우크라이나로 진입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쪽은 연합을 해서 지금 전쟁을 하려고 하는 거고, 여기는 혼자서 지금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죠. 도와줄 수 없다라는 부분. 군사를 도와줄 수 없다라는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다. 근데 우크라이나가 지금 현재까지는 잘 해내고 있다. 예. 조금만 버티면 좀 해결책이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나왔던 지금 사실 경제 지표 이런 거 지금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그래도 나오니까 이거 혹시라도 이게, 왜냐면 이걸 짚어야만이 이게 우크라이나 문제가 이제 다소 해결될 때 이게 이제 반영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로 잠깐 짚고 넘어가면, 영국의 1월 자동차 생산이 연간으로 마이너스 20.1%예요. 예. 이전이 마이너스 12.7%였는데 자동차 생산이 반도체 부족으로 많이 안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유럽의 1월 가계 대출은 4.3%로 소폭 증가했고 기업 대출도 4.4%로 소폭 증가했다. 그리고 2월 경제 심리 같은 경우는 114가 나왔어요. 전망이 113.1이었는데, 네. 일단 뭐 이것도 그 유가가 올라가고 뭐 가스 가격 뛰고 이렇게 하면 좀 안 좋아질 수도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2월 유럽의 소비자 인플레이션 기대치는 37.7. 네. 이게 이전에 38.4였는데 이게 소폭 떨어지는 듯한 그런 움직임이 나왔어요. 근데 유가가 지금 급등하고 있으니까 또 반영이 되겠죠. 그리고 미국의 1월 개인 소득은 월간으로 제로. 예, 전망은 마이너스 0.3%였는데 소득이 그렇게 줄지는 않았다. 그리고 개인 소비는 2.1%가 늘었어요. 전망이 1.5%였는데 1월달 미국의 개인 소비는 괜찮았다. 내구재 주문 같은 경우는 월간으로 1.6%가 증가를 했고 전망이 1.2%였는데 0.8%였는데 1.6% 증가했고 비국방재 내구재라는 게 이제 비국방재 원래 국방재가 들어가는 건데 비국방재만 따로 하면은 1.6%. 예. 그리고 미국의 1월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요거는 뭐 6.1%인데 요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근원 개인 소비자 지출 물가 요게 PC 물가라고 하는 건데 요게 5.2가 나왔어요. 네. 지난번보다 전망이 5.1이었는데 5.2가 나와가지고 또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이 수치는 제가 볼 때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되고 미국의 1월 잠정주택 판매는 월간으로 마이너스 5.7%로 줄었어요. 지난번 뭐 신규 주택 판매가 줄어든 거랑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2월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 요게 62.8, 전망이 61.7이었어요. 네. 전체적으로 보면 뭐 자동차 생산 외에는 소득이나 뭐 소비나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전쟁이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아직은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3월달 수치가 나와봐야 되겠죠. 네. 그리고 미국의 그 오일 채굴 장비수 이게 지금 650개 예,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네. 이런 게 있었고 그 금요일까지는 스위프트 제재가 없었고 그리고 푸틴이 핵 억지력 부대 그거 훈련한다라는 얘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올랐는데 주말에 이제 푸틴이 핵 억지력 그 특수전 임무 모드를 명령을 했다라는 것 때문에 핵폭탄이 사용되는 게 아닌가, 핵전쟁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상당히 큰 문제인 거죠. 거기다가 벨라루스가 비핵 국가 그 지위를 포기한다라고 헌법을 개정을 했는데 그게 통과가 됐어요. 네. 헌법을 이렇게 쉽게 고칠 수 있는 나라죠. 네. 하여튼 이것 때문에 이제 벨라루스에 러시아의 핵무기가 공급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게 지금 이제 가장 큰 우려 사항이고 이것 때문에 지금 나스닥 선물이 빠진다라고 보기엔 좀 어렵다. 근데 유럽에서 이렇게 민감하게 단결돼 가지고 대응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네. 핵무기가 바로 앞에 배치된다는 거. 특히 이제 그 벨라루스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들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위험한 일이잖아요. 네. 그리고 G7이 러시아에 대해서 스위프트 배제 일부 은행에 대해서 배제를 합의를 하고 러시아 중앙은행이 접근하는 것도 제한하겠다. 이것 때문에 유로화가 1% 넘게 급락을 했어요. 그래서 달러가 올랐고 우리나라 환율도 오르고 대신에 엔화는 그대로 115엔을 넘어 있어요. 예, 거의 변화가 없다. 그리고 위안화가 지금 6.31, 6.31 정도 되는데 위안화가 강세를 띠고 있다. 환율 때문에 지금 이제 좀 그런 게 있죠. 네. 그리고 뭐 그 벨라루스하고 러시아하고 협상을 한다고 했는데 뭐 사실 기대할 게 없습니다. 이런 거는. 네. 원래 이제 벨라루스에서 뭐 안 만나겠다라고 했는데 러시아가 요구하는 게 항복하라는 거잖아요. 네. 협상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네. 그리고 러시아는 지금 믿을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유럽이 푸틴의 개인 자산, 유럽 자산을 동결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도대체 이 사람의 자산이 얼마인지 알 수 없다. 이게 효과가 낼 수 있는지도 모른다. 근데 뭐 들리는 말은 뭐 어마어마한 자산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찾아내기 쉽지 않을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도 푸틴하고 외무장관, 국방장관, 그리고 총참모장 이렇게 개인별 직접 제재를 들고 나왔어요. 네, 그렇게 한다고 했고 OECD가
러시아가 원래 OECD 가입을 하려고 협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2014년도 그 크림반도 병합하고 나서 협상이 중단됐다가 이번에 그냥 아예 종료하는 걸로, 더 이상 가입 안 시켜주는 걸로 이렇게 끝났다라고 보면 되고, 그리고 이 스위프트 제재 때문에 러시아가 가상화폐, 가상자산에 대한 그 활용이 늘어날까 싶어가지고 미국이 가상자산 화폐 이런 거를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 나왔던 뉴스 중에서는 중국의 시진핑이 그 러시아 경제를 지원해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사실 그 러시아 경제가 자급자족하는 부분이 거의 없어요. 에너지 부분 외에는 거의 없는데, 이게 중국이 세계 공장이잖아요. 여기서 지원을 해주게 되면 견딜 수 있다라는 거죠. 일단은 견딜 수 있다. 근데 조금 그 금융 쪽에서 그렇게 강한 제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런 게 꼭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미국이 러시아의 석유가스는 제재를 안 한다고 했는데 제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가능성을 언급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유가가 떨어지다가, 유가가 이게 91달러로 떨어지다가 오늘 지금 현재 96달러를 넘어 있어요. 네. 넘어 있는데 이게 참 오늘 그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도 그 사우디 쪽에 가가지고 사우디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증산 좀 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페크 플러스 회의에서 수요가 그렇게 늘어나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또 보고서가 나왔고, 이라크 쪽에서는 증산할 필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효과가 지금 유가를 더 끌어올리는 게 아닌가. 사실 이런 거 터지면 기름 증산을 좀 해줘야 되거든요. 예. 서로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건데, 참 안타까운 거죠. 네. 그리고 영국의 그 브리티시 페트롤리엄, 거기서 러시아 석유 정유회사 그 지분 갖고 있는 거, 그거 전량 매각하겠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고, 노르웨이 구프펀드도 러시아 자산을 다 매각 처분하는 걸로 이렇게 했고, 각 기업들별로도 러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제재를 하고,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식량을 공급한다라는 뭐 그런 기업들도 있고, 그리고 지금 유럽 연합하고 영국하고 뭐 폴란드, 오늘 발표한 건 또 폴란드도 발표를 했는데, 체코도 동참할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자국 영공에 러시아 비행기가 들어오지 못하게 운항을 금지시킨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러시아도 맞부를 했죠. 네. 그쪽 못 오게, 러시아 쪽 영토로 못 지나간다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그 나온 뉴스 중에서 이제 가장 좀 획기적인 뉴스는 유럽 연합이 우크라이나에다가 무기를 지원한다고 결정을 내렸어요. 무기를. 예. 무기는 거의 지원을 안 하는 걸로, 그게 금기시되어 있는데 그걸 깼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집행위원장 우르줄라 그분이 유럽 연합에 우크라이나를 가입시킬 수 있다, 우리의 일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우크라이나도 가입을 희망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네. 그게 이제 만약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 푸틴이 더 열받을 수도 있겠죠. 네. 뭐 다른 뭐 나토 얘기하면서 이제 그거 때문에 전쟁을 일으켰는데, 유럽 연합에 가입한다고 이제 가입시켜 주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뭐 좀 뭐 그게 위험을 높이는 그런 뉴스일 수도 있지만, 유럽 연합이 이렇게 힘을 모아가지고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고 지원한다, 이런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괜찮은 뉴스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독일도 그 무기 원래 지원 잘 안 하는데, 독일하고 미국도 스팅어 미사일, 원래 그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첨단 무기를 달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안 줬어요. 그걸 왜 안 줬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뺏길 우려 때문에 뭐 못 준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고, 러시아 군, 그 우크라이나 군의 그런 그 첨단 무기 이게 활용 교육 정도가 아직 떨어져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낮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안 줬는데, 이제 와서 준다라는 거죠. 네. 그걸 참 미리 좀 주고 배치를 해놨으면 지금 이렇게까지 밀리지는 않지 않았겠느냐. 좀 많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네. 일단 뭐 뉴스를 보면 서방에서는 뭐 그 금융 지원, 그리고 뭐 이게 무기까지 지원해주고, 전투기 얘기를 했어요. 전투기도 줄 수 있다. 그리고 그걸 지원해줄 수 있는 나라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어느 전투기가 지원될지 지금 그건 알 수 없지만,
전투기까지 준다 그러면 이게 직접적으로 전쟁을 한다 그러면 이게 예전에는 보통 강대국들이 대리전을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반군 세력, 정부군 세력을 뒤에서 지원해 가지고 이렇게 싸우게 만드는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러시아가 직접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게 핵무기를 갖고 있는 나라라서 같이 붙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만일에 진짜 그 좀 위험한 지경에 몰리면 이게 버튼 누를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충돌을 피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도 그 미군을 직접 파병을 안 하려고 하는 거고 유럽 쪽에서도 직접 파병을 안 하는데 뭐 이게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거죠. 그 지원이 원활하게만 잘 진행이 된다 그러면 우크라이나가 힘을 내서 잘 버틸 수 있지 않을까. 대신에 이제 인명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 버텨야 된다. 예. 하여튼 뭐 전쟁이 확전으로는 가지 않겠지만 이렇게 되면 조금 시간이 끌 수 있는 그런 정도, 그게 이제 위험이 될 수는 있는데 지금 핵무기를 설마 쓰겠냐 하는 그런 그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핵무기보다는 지금 오늘 미국 선물의 급락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이 아침에 빠진 거 이런 거는 금융제재가 경제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충격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밀렸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사태가 러시아 쪽에서 확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방의 제재만으로 진정될 수 있을까요? 원래는 이게 오늘 그 유엔에서도 총회 열려가지고 그 규탄 결의안 채택하는데 러시아는 비토권을 행사를 했고 중국하고 인도하고 아랍에미레이트가 기권을 했어요. 네. 그 뭐 인도는 지금 계속 접촉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어차피 중국은 기대를 안 했고 인도하고 아랍에미레이트처럼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나라들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예. 이게 단합해가지고 보여줘야 돼요. 너희는 고립되어 있다. 예. 허튼 짓을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보여줘야 되는데 꼭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나라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사실 제재의 효과가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겁을 안 먹겠죠. 어차피 그 강대국 하나가 이렇게 전쟁할 때 분열 양상을 보이거든요. 보통 뭐 특히 이제 유럽 쪽에서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하는데 의견이 충돌되고 자국의 이익 때문에 러시아의 눈치를 보거나 아니면 러시아의 무기를 지원받고 있는 나라들 아니면 이렇게 수입한 나라들은 러시아의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눈치를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우려할 만한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죠. 인도하고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경우는. 네. 그래도 지금 좀 다행스러운 거는 유럽이 단합해가지고 이렇게 빠르게 제재안을 결성하고 그리고 무기까지 주겠다라고 하는 정도로 나온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전쟁을 물론 뭐 벨라루스가 참전하고 뭐 이렇게 하겠지만 중국이 얼마나 뒤에서 이렇게 도와주느냐도 물론 좀 중요할 것 같고 전쟁을 이렇게 너무 질질 끌게 되면 경제적인 충격이 러시아도 만만치 않게 커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단기에 끝내려고 또 이렇게 너무 그 큰 무기를 들고 나오게 되면 이게 민간인 피해가 커지기 때문에 그게 좀 우려되긴 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러시아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죠. 전 세계가 단결해서 너희를 제재한다라고 이렇게 보여주면 그렇게 막무가내로 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러시아에서도 시위를 하다가 3,000명이 지금 뭐 체포가 됐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러시아도 지금 푸틴이 내부적으로 불만이 엄청나게 컸어요. 그 나발리라는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비리 같은 게 있었는데 그거를 조사를 하는 사람들마다 죽었거든요.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었는데 그거를 이렇게 해외로 관심을 돌리기는 했는데 지금 러시아 내부에서도 불만이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루블라가 지금 오늘 28% 폭락했는데 러시아 국민들 불만이 상당히 클 수가 있는 거죠. 이게 환율이 이렇게 많이 폭락하게 되면 물가가 엄청나게 많이 높아질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아예 밖으로 못 나가잖아요. 네. 사업도 해야 되고 하는데 뭐 하여튼 그런 게 뭐 여론 그런 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건데 하여튼 그런 거를 영향을 받아가지고 아마 좀 힘을 낼 수 있지 않을까. 네. 좀 기대를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시장이 그래도 오전에 이렇게 밀리다가 회복을 하면서 좀 올라왔는데 2시 정도 한 1시 50분 정도에 외국인이 주식을 매도하다가
매도를 줄이면서 이제 마지막에는 매수로 전환을 했어요. 코스피하고 코스닥하고. 그렇게 하고 선물 같은 경우는 3천 계약 정도를 매수를 하고 있다가 다 3시 정도에 줄였는데, 이 줄이는 게 금요일 날도 투신해서 선물 매수를 폭발적으로 늘렸거든요. 뭐 그런 게 있는데 반발 매수 때문에 이게 외인의 선물 매수가 줄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일단 마지막에 외국인이 매수를 늘렸다라는 게 좀 안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유럽계 은행 쪽에서는 매도를 하는 거고 미국계 은행 쪽에서는 매수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지금 매수를 하는 그 종목이나 업종 이런 거는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러시아와 교역을 많이 하고 있는, 지금 자동차 얘기를 제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반도체 이거 수출 못 하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쪽은 조금 관망을 하는 게 좋고, 나머지 뭐 대체 에너지가 지금 제일 많이 올라가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실적이 1분기의 실적을 기대하는 쪽은 뭐 PCB 그쪽은 계속 기대를 하는 것 같고, 오늘은 또 방산 쪽이 많이 올랐는데 무기를 이제 지원한다고 했으니까 우리나라도 무기를 또 뭐 이렇게 수출을 하거나 뭐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뭐 여지가 있는 거죠. 예. 우리나라도 그 미사일 방어 체계가 좀 잘 되어 있어요. 잘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그 미사일 제한 그게 풀렸잖아요. 그게 풀리기 전에는 우리나라도 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를 충분히 만들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풀리면서 그거를 이제 만들 건데, 뭐 그런 쪽으로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오늘 위성 관련된 주식들도 많이 올랐고, 네. 그러니까 미사일 방어 체계 이런 쪽에 대한 기대가 앞으로, 지금 현재 현대전은 미사일이 거의 뭐 주로 싸우는 도구니까 그쪽으로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시장에서 보면 이게 강하게 흔들리지 않고 올라가는 쪽이 있거든요. 네, 그쪽은 뭐 매수를 계속 해서 투자를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네. 네. 오늘도 투자자분들의 궁금증이 해소되었길 바라겠습니다. 네, 전쟁은 오래 끌지 않는 게 제일 좋고, 오늘 아침에 그 우크라이나 민병대에 들어가는 아버지가 딸을 기차에 태워보내면서 눈물을 보이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네. 전쟁은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최경진의 퀵시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갑자기 훅 들어오시면 갑자기 훅 필요한 게 돈이니까. 스텝스.